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행정사 박의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을 한 내용인데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파이프가 터져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가 계세요. 그분한테서 제가 전화상으로 설명을 듣고 상담을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경로로 다쳤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산업재해로 접수하겠습니다. 요양비를 산업재해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양비를 산재보험 적용을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도록.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영수증 및 상단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산재로 나옵니다. 산재. 자동차로 가면은 자보. 이 케이스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한 케이스인데요. 이 영수증은 물론 그 상담하신 분의 상담해드린 분의 영수증은 아니에요. 그냥 현재 제가 상담해드린 사건의 영수증인데 개인정보 이런 내용을 다 지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병원에 있을 때도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산재로 다쳤다고 얘기를 하시고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뒤에 후속적인 내용이 있고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왜 교통사고, 산재사고 최초에 병원 갔을 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라 하느냐, 그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병원비는 항상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요.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외진료료. 그러면은 밑에 주 합계를 보시면은 단수 처리해서 370만원, 5070만원, 79만원, 218만원 이렇게 발생됐죠. 이거를 표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급여 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분, 공단부담분, 전액 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외진료료. 제가 실제로 그 상담한 케이스에는 선택외진료의 본인이 치료비가 화상 같은 경우는 약대가 굉장히 비싸서 이게 한 2천만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서는 이 영수증에 해당되는 그것만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370만 5,070만원 여기서는 없고 79만원 여기는 없고 218만원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고가 회사 내 사고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사고예요. 근로복지공단, 병원, 피해자 내지는 사업주관계에서는 피해자가 되겠죠. 이렇게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이 성립한 경우는 이 부분은 동일시하면 돼요. 동일시한다는 얘기는 총액공제라고 하는데 지금 수험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아실 이유가 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으로 보상한다는 얘기는 370 더하기 5,070만원은 얼마예요? 5,440만원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우리가 이 부분은 급여에 해당되지만 전액 본인부담분은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 297만원 설명드리기 위해서 300만원이라는 그 가정하에
300만 원을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겠죠. 치료를 해주고 환자한테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밖에 급여밖에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이 급여 이 부분만 보상해주니까 이 부분 보상해주지 않거든요. 300만 원은. 그러면은 환자한테 300만 원을 받겠죠. 그러면 피해자의 기대가 일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3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고 나는 데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이 70%,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는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이 산재가 없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 이 요양비 5,440에 5,440에 300등 5,740이죠. 사업주는 5,740 곱하기 70%만 급여 비급여를 합한 그러면 77에 35, 77에 49 약 4천만원 되겠네요. 4천만원만 배상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740 중에 1,740은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5,440을 부담해 주니까 실제로 사업주가 4천만 원만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쭉 나오면은 5,440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한 금액은 5,440을 부담하는 거고 민법상 손해배상금에 따라서 사업주 부담은 4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부담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럼 이때는 나머지 이 300만 원에 대해서 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민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금이 5,440이 아니고 5,740이다. 이 케이스는 사업주 과실 100%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게 총액 공제 방식이기도 하고 산재법 제8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다른 보상하고 배상하고의 관계에서의 조정하는 이 법률 조항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케이스에서 급여의료비 이 급여의료비 5,440만원만 근로복지공단은 보상을 하고 이 부분 비급여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5,440만원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5,440만원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있는데 초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근로자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데 사업주가 민법상 손해배상금이 사업주가 민법상 손해배상금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4천인데 실제 보상은 5,440이잖아요. 그러면 여타의 손해배상에서 빼느냐? 빼지는 않습니다. 같은 항목에 대해서만. 요양비는 요양비대로. 근데 같이 항목으로 보는 경우는 간병비.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병비 지출될 수 있잖아요. 그건 같은 항목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같은 항목으로 보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수험생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로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라서 그렇게 깊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은 근로자가 사비나 사재를 털어서 병원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 부분이 보통 사업주하고 산재 근로자 사이의 갈등이
이런 항목별 공제 방식에서 근로자의 청구권이 없고 사업주의 책임이 있고 없고 자체를 모르니까 이러다 다쳤으니까 주세요. 사업주는 산재에서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가고 또 달라고 하니까 이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항목이, 자,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가 사비로 지출 후 산재 청구, 비급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디 청구하냐? 실손이 있으면 실손 청구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여기가 지금 처음에 삐뽀삐뽀하고 병원 가자마자 산재 사고입니다 해서 산재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실손은 지금 2022년도 12월달 적용되고 있는 실손은 급여 79만원에 대해서 사실상 비급여지만은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은 급여입니다. 곱하기 80%. 비급여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210만원 곱하기 70% 보상을 받아요. 근데 과거 실손, 뭐 착한 실손 이전의 실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40%만 부담합니다. 해서 218만원 곱하기 40% 더하기 79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40%. 둘 다 동일하게 40% 적용받는데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사례에서는 병원비가 비급여 의료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실제 의료비가 비급여 선택 외 화상은 비급여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 금액이 기억이 어긋한데 2천만원으로, 그러면은 사업주 있고 근로복지공단 있고 병원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보상하지 않은 그 피해자가 병원에 2천만원 납부해야 되겠죠. 근데 실손보험이 있으면은 2천만원에 대해서 실손 적용하는데 얼마를 보상하느냐? 처음에 삐뽀삐뽀 적용을 산재를 했으니까 바로 급여가 들어갔으니까, 그러고 승인이 났으니까 800만원이죠. 근데 처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들어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약관에서 현재 약관에서는 70%, 과거 약관에서는 90에서 100%. 그럼 70% 하면은 1,400이고 80%, 90% 하면은 1,800이고, 그러면 800만원과 1,400만원의 차이, 800만원과 1,400만원 차이, 800만원과 1,800만원 차이, 이 부분이 왜 산재, 자동차 사고, 또 의보를 적용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전문적인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니까 자동차 보험 적용해 주세요. 산재 사고니까 산재 적용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손해사정사가 없어요. 행정사도 없어요. 노무사는 보험관계 더 잘 모르시겠죠. 손해사정사보다. 그렇다고 보험 설계를 하시는 담당 설계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고 처음부터 삐뽀삐뽀 병원 갔다 일단 의료보험 적용해 주세요 하면 다행인데,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지는 않죠. 결국엔 뭐냐?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설명을 상담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을 때, 제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니, 산재사고인데, 박윤현이라는 사람한테 연락하니까, 의료보험 적용하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게 있느냐 하고, 당사자들이 산재사고인데 의료보험 적용하라니까, 혹시나 불이익이 있지 싶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러 주변 사람들 다 물어보는데, 그 여러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모르고, 이 법리를 모르고, 말이 되냐? 산재사고인데 왜 의료보험 적용하라 그러냐?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고, 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 말 무시하고, 산재보험 바로 적용하는 사례, 자동차 사고라고 자동차 보험 바로 적용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는 몇 달 뒤에 연락이 옵니다. 전에 상담했던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그걸 왜 나한테 물으시냐고. 그때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괜찮다, 내 말 안 듣고, 지금에서 후회하신 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손해보고 저한테 전화 오는데 저도 어떡하겠어요. 초기에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내 말 안 듣고 딴 데 가서 도움 받으시다가 결국은 해결 안 되니까 저한테 다시 오는데 좀 황당하죠. 교통사고, 산재사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자동차 보험 뭐 요양비 받든지 산재 요양기부를 받든지 나중에는 돌릴 수 있는데, 처음에 병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한 후에 피해자의 보험 환경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돌려도 되겠다, 산재보험 돌려도 되겠다, 아니다, 비급여가 충분히 발생한 이후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적용하겠다, 아니다, 끝까지 의료보험 적용하고 개별적으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요양비를 청구하자, 이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 판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삐뽀삐뽀 해서 병원 갔을 때 무조건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초기에 질문하시거나 전문가, 뭐 손해사정사, 노무사, 행정사, 법률사무소 직원한테 얘기했을 때 교통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차보험 적용해야 되고, 산재사고로 해서 무조건 산재보험 적용하고 간다, 당장은 편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조금 일을 맡길지 안 맡길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전문가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치료비 과실상계를 설명해 주지 않는 전문가는 무조건 피해라 라는 그런 동영상도 제가 올려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고 안 나고 무탈하게 사시면 좋은데, 사람 사는 게 사고 안 나고 무탈하게 갈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일처리를 제대로 해주시는 분한테 일을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